오늘도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상력입니다. 몰츠 박사는 상상력에 대해 우리들의 상상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실제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나를 찾아온 어느 환자였다. 40대 초반의 미혼인 그는 정해진 일에만 전념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줄곧 방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냈다. 그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그중 어느 한 군데에서도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문제는 커다란 코와 일반 사람들보다 약간 큰 귀였다. 그는 자신이 못생기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그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수근거리는 모습을 항상 상상했다. 이런 상상은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밖에서 일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 불행한 남자는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외모 때문에 가족들도 자신을 창피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코와 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 코는 전통적인 로마인 타입이었다. 그리고 귀는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그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수천 명의 귀에 비해 더 눈길을 끌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성형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 실제로 그는 추한 얼굴이 아니었으며 사람들도 그를 이상하다거나 외모 때문에 비웃지도 않았다. 그의 상상력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실패 메커니즘을 자기 내부에 심었으며 그는 그것을 전력을 다해 작동시킴으로써 극단적인 불행을 자초했다. 다행히 그는 몇 번의 상담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상 때문에 그런 불행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되찾고 파괴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신체 수술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코나 귀 또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로 인해 세상을 등진 은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한다. 누군가 자신을 등 뒤에서 조롱하고 거부한다고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실체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영리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로 광고계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다. 그는 항상 많은 돈을 벌겠다는 신조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도움이 중단되면서 평판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은 뒤 다시 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동안 그는 고급 맨션에 살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싸구려 모텔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가난한 백인 혈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척이나 애썼으며 영화 대부에 출연했던 알파치노처럼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절약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자아 이미지 내부에서만 일어났을 뿐이다. 마치 못생긴 코와 귀를 가진 환자의 경우처럼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는 광고 일은 상상력을 활용해야 하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상상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의 커다란 코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제거하려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으며 의식을 하듯 못하든 각자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상상력은 건설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파괴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상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날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적 상상력은 시인이나 철학자, 발명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행동에 적용된다. 상상력은 자동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목표, 이미지를 제공한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듯이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이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음 문장은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말 중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이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고 실천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찬찬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바꿀 수도 있다. 굳이 고고학적인 과거를 고찰하지 않고도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해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결과를 경험한다. 이것이 정신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이다. 또한 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동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이런 정신적인 법칙을 생생하게 극적으로 목격할 수가 있다. 흔히 사람들은 최면이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각색된 환상이라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신경체계가 움직이는 과정이다. 체면에 걸린 사람에게 현재 그가 북극에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춥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신체도 실제로 추운 것처럼 반응하면서 소름이 돋는다. 또한 체면에 있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한 손을 얼음물에 담그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했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 체온을 재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에 체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 체면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뜨거운 부직갱이라고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닿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찡그린다.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이나 임파선 조직에도 마치 부직갱이에 댄 것처럼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물집이 잡히기도 한다. 한편 잔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놀이 같은 것으로 학교 또는 회사에서 하는 짓궂은 장난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의 목표물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괜찮니?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가엾은 이 사람은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기운도 쑥 빠진다. 그는 곧 몸이 안 좋아져서 자리에 눕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상상된 경험과 실제의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 둘 중 어떤 쪽이든 전뇌에서 받아 전달한 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신경 시스템은 오직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뿐이다. 짓궂은 장난이나 무대에서의 구경거리로 체면수사가 연출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행동의 대부분을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활용된 사례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이나 과거 경험과 동료 집단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상상력과 자아 이미지, 자기 통제 메커니즘 등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잘못된 자아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져 나가진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 체계는 자동적으로 주변 환경과 도전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회색 곰을 만났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굳이 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공포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먼저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나 도망치기 마련이다. 두려움이 신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근육을 활성화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게 된다. 심장은 강하게 고동치며 강력한 근육 자극제인 아드레날린이 혈관 속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반대로 뛰어야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신체 기관은 정지한다. 위는 활동을 멈추고 사용 가능한 한 모든 혈액은 근육으로 몰린다. 호흡은 빨라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도 몇 배 증가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거나 상상하는 환경을 쫓아 반응한다.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메시지들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경 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신경 자극은 우리의 뇌 속에서 해독되고 해석되며 평가되어 어떤 개념이나 정신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반응하는 정신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우리의 행동, 느낌, 태도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나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심리학에서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수단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능, 성공,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 이미지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특성과 태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실제 경험과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어떤 자세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거의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듯 정신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훈련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처음 이런 주장을 편 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냈지만 당시에는 상상력만으로 무엇이든 훈련할 수 있고 실제로 행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는 주장은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생각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일상적으로 정신훈련 또는 상상력 훈련을 한다. 골프 선수들에 대한 리처드 코프 박사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생각해보자. 골프채로 공을 칠 때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 정신적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샷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시각화해 보라. 이때 공이 차지할 위치까지도 탄도의 방향, 지점을 항상 상상해야 한다. 또한 그 공이 착지했을 때 얼마나 멀리 굴러가야 하는지도 그려봐야 한다. 만일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 원하는 공의 방향을 설정해서 곡선 형태로 뻗는 고속도로라도 그려보도록 하라. 이 모든 시각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우리에게 그린이란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핀 쿠션일 뿐이다. 도움이 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그려보라. 이런 시각적 과정은 골프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속한다. 카이 포터 박사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법이란 책을 쓴 주디 포스터는 고통을 덜어주고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드 테니스 매거진에 실린 한 기사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가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 이미지이다. 이런 시각화 과정은 정신적인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자극을 주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샘솟게 한다. 또한 우리의 신체적 생리의 반응에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상상력이나 정신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이며 무의미한 종교의식이 아니다. 만일 병원의 환자들과 신체 재활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해보라. 다음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머릿속 롤플레이에 대해 보겠습니다. 롤플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다양한 판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실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깨달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연습해 본다. 롤플레이는 세일즈 활동이 단순히 상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객에게 말을 거는 순간마다 상황은 하나씩 창조된다. 상대방은 뭔가를 말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 이때 상대방의 말 또는 질문에 답하거나 이의를 처리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다면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밤에 혼자서 이 롤플레이를 끊임없이 연습해보라. 그리고 자신이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상해보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상상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들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다. 또 머릿속 리허설로 자신감을 채워라 라는 부분, 지금은 고인이 된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 박사는 직업적인 성공 문제로 고민하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리허설 훈련법을 권하곤 했다. 그의 방법은 입사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었다. 먼저 인터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또한 예상되는 모든 유형의 질문을 머릿속에서 검토하라. 그리고 예상 답변에 대해 생각하라. 그 다음에는 머릿속으로 인터뷰 광경을 떠올려 보라. 비록 예상한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예행 연습은 놀라운 효과가 있다. 즉,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비록 실제 인생에서는 무대 위의 연극처럼 예행 연습을 할 수 없지만 순간적인 반응은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가 있다. 마스턴 박사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각자 나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연기가 어설픈 아마추어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 즉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의 역할을 맡아 리허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Your Life에 실린 글에서 마스턴 박사는 리허설 훈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맡겨진 일에서 경험을 우선 쌓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으로 그 분야에 능통한 척 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10중 9번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결국 해고당하는 처지를 면하지 힘들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실질적인 지식을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상으로 높일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리허설 훈련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이미지 훈련과 리허설 훈련법을 실천해왔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은 수년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상상 속으로 모의 훈련을 하곤 했다. 자신의 삶을 최대한 이용하라의 저자인 웹 어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폴레옹이 이 기간 동안 읽은 책에 표시한 주석을 인쇄해보니 모두 400여 페이지에 달했다. 그는 자신을 장군으로 상상하고 수학적인 정확성을 바탕으로 코르시카 섬의 지도를 그려보곤 했다. 호텔왕 콘드레 힐트는 호텔을 구입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그것을 경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곤 했다. 즉, 구입할 부동산을 점찍은 다음 마음속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개조된 호텔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런 상상 훈련을 통해 초라한 호텔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지 통찰력을 기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 기업가 헨리 카이저는 그가 이룩한 모든 사업적 성취는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일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런 정신적 이미지화 기술이 마법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새로운 사이버네틱스 기술은 정신적 이미지화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런 결과는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뇌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의 뇌, 신경체계, 근육체계를 대단히 복잡한 자기통제 메커니즘으로 본다.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저장된 정보와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자동화된 장치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일종의 장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머리에 우리의 의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처럼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자동화된 창조 메커니즘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다시 말해 추구할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알렉 모리슨이 말했듯이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우선 마음속에서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제인 사보이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승마 코치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승마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상상력을 통해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1989년 미국 챔피언십을 앞두고 내가 경험했던 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내게는 당대 최고인 말인 자페테로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자페테로가 낯설었으며 그와 돈독한 관계를 또 진정한 교감을 형성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또 그 젊은 말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강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선발전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시상식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여러 차례 그 광경을 반복해서 떠올리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긴장을 푼 채 승리 후에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장면까지도 상상했다. 그 과정에서 의심과 불안감이 엄습하면 즉시 상상을 중단했다. 그리고 선발전의 결과 자파테로와 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 나는 철저한 준비와 그에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노력의 필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주의력을 집중했던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 나의 생생한 상상력을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결과 내 마음, 즉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내가 말을 성공적으로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했던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과학은 정신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들도 점점 이 과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내부의 자동 성공 메커니즘은 피드백 데이터나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서 목표 대상을 지향하는 자동적인 목표 추정 장치이며 필요한 경우 그 진로를 수정하기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것은 겨냥할 목표가 필요하다. 유명한 골프 지도자 모리슨이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그 사물, 즉 목표를 분명히 떠올려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단순한 기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머리와 몸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기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물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내부의 창조적인 성공 메커니즘은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행하는 것보다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게 된다. 우리는 잘못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긴장을 풀고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해낸 뒤에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 그 임무를 넘기도록 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과 과업에서 모두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쓸데없이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린 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노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선의 자아를 상상하라. 우리의 창조적 메커니즘은 우리가 원하는 상상 속의 자아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거나 새롭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최선의 자아를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치료 방법과 관계없이 인격을 개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전에 새로운 역할을 맡을 바람직한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1940년대 뉴욕 알코올 중독 치료협회를 창립한 에드워드 맥골들릭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데 이 기술을 활용했다. 그는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매일 눈을 감고 몸을 긴장을 풀고 자신이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그려보게 했다. 이들은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그려졌다. 술 없이도 즐겁게 사는 모습을 생생히 그린 것이다. 나 또한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가 변화될 때 인격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 사례로 1958년 AP통신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뉴스가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일부 정신병 환자들은 단지 자신이 정상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퇴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LA 제향군인회에서 일하는 2명의 심리학자가 발표했다. 이들은 신경정신병으로 입원해 있는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후 미국 심리협 학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환자들은 첫 번째 검사에서 일반적인 인성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외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반인의 심정으로 대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들 중 4분의 3은 검사 결과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몇몇은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환자들이 외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일반인처럼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야만 했다. 환자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들이 잘 적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느낀 것이다. 나는 이 훌륭한 의사들과 혁신적인 실험의 최종 결말을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자아 이미지 심리학의 모든 측면, 일종의 조타수로서의 자아 이미지가 갖는 뜻, 시각화와 관련된 여러 기법이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체장애,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비롯해 각종 시설에 수용된 환자들을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정신이 멀쩡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하거나 개선하기를 원하는 개인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감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나 처방으로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은 보다 바람직한 출발점으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자아 이미지의 심리학의 목표는 전지전능하고 오만하며 이기적이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허구적인 자아를 창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아 이미지는 열등한 자아 이미지만큼이나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이다. 우리의 목적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우월감 컴플렉스 같은 것은 없다.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들의 우월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감추기 위한 허구적 은폐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나는 이 부분에서는 심리학이 종교에 의지해야 한다고 본다. 성서에 따르면 신은 천사보다 약간 낮은 단계로 인간을 창조했으며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 결국 신은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전능하며 사랑이 넘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해낸 인간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은 위대한 화가가 형편없는 그림을 열등한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자동차 생산자가 일부러 자동차의 결함을 만들지 않듯이 신도 자신의 피조물이 실패하도록 고의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종파들은 인간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신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고,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1차적인 목적이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이 애정어린 창조자이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피조물인 인간에게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자와 인문주의자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잘되어 성공을 거두고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우며 만족스러운 일이 아버지에게 또 있을까? 미식축구 스타의 아버지 옆에서 앉아 경기를 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자기의 재능을 감추지 말고 그 재능을 갈고 닦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 것은 이와 동일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신의 자식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대거나 초라한 몰골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면 신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다. 기독교 신학자이자 하나님의 뜻의 저자인 레슬리 워드헤드 박사는 불안 처방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이미지에 겁에 질리고 패배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린다면
그런 이미지를 즉시 없애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므로 사라져야 마땅하다. 신은 인간을 그 안에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신은 우리를 평화롭고 자신감 있고 활기찬 존재로 본다. 신은 우리를 삶의 애처로운 희생자들이 아니라 삶의 기술에 능한 대가들로 본다. 그리고 동정을 원하지 않고 남들을 돕는 데 기여하는 존재들로 본다. 즉, 우리를 보잘것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본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신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 남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런 모습의 존재를 믿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자.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변해가는 스스로를 신뢰해야 한다. 하찮음과 실패라는 낡은 인식은 버려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사실이며 우리는 잘못된 사실은 믿지 않는다. 나는 이 책을 처음 출판한 후 수년간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침례교, 감독파 기독교, 신사상, 정신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파의 교회에 초대되어 강연했다. 또한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놓고 목사, 신부, 선불교 승려, 불가지론자, 심지어는 무신론자와도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내적, 정신적 또는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실패보다 성공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도 알았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도 이 책을 호의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만을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망하기 쉬우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주변만 맴도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종종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필 박사와 나는 여러 차례 좋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이 합리적인 종교의 교리나 영적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적, 철학적 배경이나 관점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또 이 책이 우리가 읽으며 이미지 훈련, 시각화, 정신적 이미지화, 정신의 영화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도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정해 3주간 착실하게 실천한다면 이 책을 접한 수많은 운동선수, 연예인, 의사, 변호사, 비즈니스 리더들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얻게 될 결과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꾸준히 그리면 그것에 이끌리게 된다.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생생히 그리면 그 상상 자체가 승리할 수 없게 만든다. 스스로가 승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것 자체가 성공에 엄청나게 기여한다. 위대한 인생은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그리는 상상 속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자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버리고 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자. 먼저 혼자 있거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매일
30분 정도 정한다. 이 시간에는 가능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상상력 훈련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영화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되도록 생생하고 자세하게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정신적 이미지를 가능한 실제 경험에 근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상황, 시각, 소리, 물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부적인 묘사는 이러한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실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생생하고 상세하다면 상상력 훈련은 우리의 신경 시스템의 실제 경험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해 둬야 할 중요한 점은 이 30분 동안에 적절하고 성공적이며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자신을 상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방법으로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필요도 없다. 훈련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마라. 나는 내일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라. 나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30분씩 행동하는 나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이미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 그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상상해 보라. 만일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만일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느낀다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즐겨라. 이런 훈련은 우리의 중뇌와 중추신경계의 새로운 기억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심어준다. 또한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동안 이 같은 훈련을 한 뒤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느끼는 모든 습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이 만들어 놓은 실제적이고 이미지화된 기억 때문에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한 이런 훈련이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경험에도 자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우리가 만들고 실험해가며 발전시키려는 정신적 영화에 대한 간략한 윤곽을 잡고 묘사해보라. 그리고 난 후 정신의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를 관람하라. 두 번째, 조용하고 개인적인 장소를 찾아낸 다음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후 정신의 영화관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면서 편집하거나 반복해서 관람하라.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에 30분씩 반복해서 보도록 하라. 세 번째, 점차적으로 영화를 수정하라.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즉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원하는 경험과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라. 처음 10일 안에 3단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 네 번째, 남은 11일 동안에는 그 영화를 수정하지 말고 반복해서 시청하라.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는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30분씩 상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또 목표를 명확히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미지를 그리는데 성공했더라도 금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일도 기본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올림픽 복싱 챔피언이자 코치인 댄 게이블은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면 구멍을 파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맨 처음 이 훈련을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더 명확하고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강렬한 이미지를 그리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그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는 우선 긴장한 곳은 없는지 몸을 찬찬히 살피면 좋다. 의식을 맨 처음에 머리에 두고 긴장을 풀고 상체, 허리, 다리 순으로 훑어 내려간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머리와 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몸과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으면 심호흡에 집중하라.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의식을 둔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라. 이 과정을 마쳤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잘 해냈던 성공의 기억을 찾는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억은 신발끈을 처음으로 묶거나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처럼 사소한 경험이면 족하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성공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기억을 재생하고 다시 생생하게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미래로 가서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싶은지 그려본다.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을 더한다. 다른 생각이 자꾸 오르더라도 속상해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방황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로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 정도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가 있다. 10에서 15분 정도 시각화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일단 이 연습을 습관화해서 그 결과를 보고 느끼게 되면 연습 시간을 어렵지 않게 늘릴 수가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몰츠 박사님의 성공의 법칙 중 상상력에 관한 부분 함께 보았는데요. 상상력이나 영상화 기법에 관한 것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계셨는지요? 한 번씩 해 보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끈기 있게 못 해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성공의 법칙에서 상상력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과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셨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함께 실행해 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지금 여기 때가 되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어떤 책의 사례가 아니고 꽤 괜찮아 보이는 이론이 아니라 배움을 돈으로 만들고 나의 성공과 성장, 행복으로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때, 지금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시간을 내셔서 적당한 시간, 조용하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셔서 상상력 훈련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우선 이미지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만의 짧은 영상 컷을 한 편 만들어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고 어떻게 만들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10분, 15분 투자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머물러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주변의 물건들, 기기, 환경, 또 자신의 옷이나 모습을 넣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2번, 3번, 4번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지가 좀 더 분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상황들이 이미지화 되고 나면 그 상황을, 즉 자신의 멋진 성취 속에 있는 모습, 즉 내 자신의 영화관이죠.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자신의 느낌을 느끼셔야 해요. 자신이 이제 연기자이고 그 주인공이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을, 설렘을, 또 안도감, 행복을, 그 감정 상태를 느끼셔야 해요. 가슴에서 설렘과 기쁨, 안도감, 행복이 떠다니는 것을 충분히 느껴줍니다. 이미지가 고정된 것보다 움직이는 영상이 더 재밌고 효과적일 테죠. 그래서 그 느낌을 느끼는 자신과 또 주변의 인물들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을 연출해서 짧은 컷 하나를 만드세요. 3분 컷, 5분 컷 너무 긴가요? 1분, 2분 컷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 성취를 함께 공유하는 느낌,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 아니면 놀라는 모습 등등 이미지화해서 영상화하는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몰추 박사님의 성공의 법칙, 상상력 훈련 꼭 같이 해보고 또 멋진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실행하고 또 성취하는 성공 체질로 상상력 훈련 꼭 필요합니다. 함께 성공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성공의 법칙, 상상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